날씨가 엄청 춥다 하더니 춥지도 않네요. 5페이지 했나요? 거기까지 거기 안 했나요? 175페이지 7절에 부가징수 있죠? 175페이지. 거의 할 차례죠? 했나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냐면 재산세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전체적인 흐름이 뭔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부동산 등을 우리가 재산세는 이걸 뭐 했을 때 내는 거라겠죠? 보유했을 때 내는 겁니다. 그죠? 보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재산세는 요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 할 때 얘가 과세 대상을 말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 대상을 뭘 꼭 구분하셔야 된다? 일반 건물, 그죠? 일반 건축물을 과세할 때와 주택을 과세할 때 과세 방법이 다르다. 이걸 딱 흔들리면 안 된다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 건축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과세한다. 그죠? 상가도 마찬가지고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갖고 계시면 상가 건물 따로 나오고 토지 따로 나오고, 공장 갖고 계시면 공장 건축물 따로 나오고 토지 따로 과세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주택은 항상 뭐라 했어요? 이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과세한다. 그래서 얘는 어떤 경우든 토지 건축물을 따로따로 과세하는 경우는 없다. 그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해서 이게 주인이 달라도 항상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해서 이걸 둘이 나눠서 내는 거다. 안 분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파생된 얘기가 요거는 한꺼번에 항상 과세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따로따로 내는데 얘는 한꺼번에 내니까 얘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얘는 반절은 7월 달에 내고 반절은 9월에 낸다. 그렇죠?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또 뭐가 있어요? 반절씩 낸다는 얘기는 고지서가 2번 나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뭐 한다? 짜잘한 금액은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얘가 20만 원 이하면 몇 월 달에 더 빨리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파생되는 얘기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보유하면 납세자는 소유자입니다. 항상. 그죠? 소유자. 그게 누구? 실제 소유자죠. 항상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세는 모든 기준이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월 1일입니다. 항상 얘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내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올해는 모른다는 거. 지금은 모른다. 그죠? 왜? 내년 언제 가봐야 알아요? 6월 1일 가봐야 한다. 이때 가서 실제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 잠깐 배웠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또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럼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때 과표는, 자, 얘가 지금 보시면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도요, 물론 암기하면 됩니다.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얘는 이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가 있고 등록세가 있고 이제 재산세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납부 방법이 뭡니까? 신고 납부, 두 개 배우죠? 신고 납부냐 보통 징수냐, 그렇잖아요. 얘는 납부 방법이 뭐다? 신고 납부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왜 신고 납부를 하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제 과세권자 입장 뭐가 편하냐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세금 계산해가지고 고지서 딱 보내가지고 걷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왜? 신고 납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내가 알면 바로 부과하면 되는데 얘는 왜 그걸 못하느냐? 왜 그러나 했어요? 거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했잖아요. 그 매매 사실 자체를 과세권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니들이 뭐 해라? 거래 사실을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를 뭘 해줘라? 신고를 해줘라. 그래서 얘들이 신고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얘는 신고하면 그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데서 신고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산세는 뭐라고 했어요? 거래한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다고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신고를 못해요. 금액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고 못하니까 우리는 신고할 의무가 없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남양주시는 우리한테 재산세를 걷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세금을 계산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걔네들도 뭘 몰라? 금액을 모르잖아요. 왜요? 거래 금액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얘들은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직접
직접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부동산 등의 기준되는, 그죠? 이금월의 가치는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최소한의 금액을 정해서 공시한다 했잖아요. 그때 공시하는 금액을 우리가 공시가격 그런다 했죠. 이때 공시가격 용어가 두 개 있다 했잖아요. 뭐가 있다 했어요? 기준시가가 있고 또 뭐가 있다? 시가표준액이 있다 그랬죠. 근데 같은 얘기인데 얘는 국세 쓰고 얘는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공시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가 있겠죠. 뭐와 관련된? 취득이냐 보유냐 양도냐 중에 어디에 관련된 조세? 보유와 관련된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이걸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보유세라고 합니다. 보유세, 그죠? 보유세란 말은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다 그 뜻이거든요. 이때 보유세를 두 개 배웁니다. 하나는 뭐 배워요? 재산세 배우고 그리고 뭐 종합부동산세를 배우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결국 이 두 개는 보유세니까 이런 세금을 뭘 가지고 계산하겠어요? 공시가격을 가지고 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근데 얘는 국세니까 굳이 표현하면 기준시가를 대고, 그죠?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뭐라고요? 시가표준액. 금액은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과세표준이 재산세를 뭘로 갈 수밖에 없다. 시가표준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유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원칙이 시가표준액 그러는 거죠. 시가표준액. 그러면은 이 공시가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 언제 기준? 얘는 항상 며칠에 했어요? 6월 1일. 그러니까 얘는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이 공시가격이잖아요. 그럼 그 공시가격을 적용할 때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 쭉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다 똑같은 시점에서 적용을 하는 건 아니겠죠. 자, 예를 들면 2019년 3월 1일에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토지를 취득했다 쳐봐요. 그럼 만약에 얘가 취득했는데 얘가 세금을 이걸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취득세는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예배가 시가표준, 이거 배웠었죠. 그러면 취득세는요, 언제적 만약에 적용을 한다 치면 얘는 언제적 시가표준액을 적용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 취득세 2018년 6월 1일? 뭐가 됐든 상관없어. 일단 가만히 묵비권 행사하는 것보다 나아요. 뭐라도 얘기가 틀리는 게, 여러분 틀려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틀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틀리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그 실수를 메꿀 수가 있거든요. 안 틀려보면 메꿀 기회가 없어요. 한 번도 안 틀리다가 왜 틀려본 적이 없으니까, 왜 대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딱 한 번 대답하는 거. 내년 10월 달에 시험 볼 때 딱 대답할 때 한 번 딱 틀린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답 한 번 딱 틀렸어. 그리고 떨어져.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세목은 있잖아요. 이 법적 기준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취득세 기준이 있고 등록세 기준이 있고 양도세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그 기준을 적용할 때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를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취득세는 이름이 왜 취득세예요? 물건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모든 기준을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을 적용하는데 취득가액을 신고하라겠잖아요. 그럼 언제적 금액을 신고하라는 얘기요? 취득 당시 금액을 신고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얘는 시가표준액은 언제적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취득을 언제 했어요? 2019년 3월 1일에 취득했죠. 그럼 얘는 언제 걸 적용해야 되는 거야? 2019년 3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니까 걔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을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똑같이 누구랑 똑같아요? 재산세하고 똑같아요. 6월 1일 현재. 양도세는 뭐 할 때 내는 거예요? 양도할 때 내니까 걔는 기준이 언제예요? 양도일 현재.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한테 그 양도세 비과세 같은 거 물어볼 때 그런 분들 많아요. 뭐 집을 팔았는데 지금 계약을 했는데 뭐 주소가 안 옮겼는데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얘가 뭐 비과세가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자 보세요. 양도세 비과세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고 남양주는 이제 2년 거주돼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집이 하나인데 팔았는데 1세대 1주택 맞아요. 근데 아직 2년 보유를 못하고 한 열흘 정도 부족한데 계약을 해버렸어. 계약을 덜컥 갑자기 내놨는데
갑자기 팔린 거예요. 내놓자마자. 그래서 계약을 딱 해서 계약권을 받았네 오늘. 근데 아직 2년 후에 며칠이 부지라 열흘이 부족해요. 그럼 나는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도세. 있어요. 왜요? 양도세는 언제가 기준이라고요? 양도일 현재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비과세고 충족하면 되는 거야? 양도일 현재까지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양도일은 양도세 양도일 언제야? 잔금 날짜입니다. 계약 당시가 아니라 잔금 당시가 양도일이에요. 그럼 내가 잔금을 한 30일 있다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때 잔금 받으면 이미 날짜가 2년 하고도 20일 정도 지났겠죠. 나는 비과세가 되는 거지. 또 그런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나도 집이 있고 부인도 집이 있고 부모님도 집이 있어. 근데 부모 집이 학가했어. 그러면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물어봐요. 그 상태에서 내가 아직 세대 분리 안 된 상태에서 또 내 집을 팔라고다 딱 내놨는데 계약이 돼버렸어. 계약금을 받았어. 근데 아직 뭐가 안 됐어? 주소 분리가 안 됐어요. 그럼 현재 몇 주택이야? 1세대 2주택이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지금 아버지랑 학가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동일 세대죠. 그럼 1세대 2주택이에요. 그 상태에서 계약금을 받았다는 얘기지. 내 집을 팔라고 내놨는데. 그럼 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양도일 기준이라니까. 그럼 계약을 했죠. 근데 지금은 2주택이죠. 근데 세법은 계약 당시를 기준한 게 언제 기준이야? 양도일 기준, 잔금 날짜 기준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주소 옮기면 되죠. 주소 옮기면 되잖아. 그럼 세대 분리가 돼버리죠. 그럼 나는 양도일, 잔금 전에 뭐가 된 거야? 1세대 1주택자가 된 거죠. 그럼 2년 부유하면 뭘 받아? 비과세. 다 그런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이 양도세를 배우는데 막 배워요, 1년 내내. 근데 그 말뜻 자체를 이해 못하고 가니까 나중에 지금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굳이 내가 지금 현재 계약 당시 같은 세대원인데 비과세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왜요? 이미 같은 세대인데 분리 안 된 상태에서 뭘 받아버렸어? 계약금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버렸네. 아이고 나는 비과세 못 받네. 이렇게 되는 거지. 받을 수 있잖아요. 왜? 기준일이 계약 당시가 아니라 언제? 양도세는 잔금 당시로 갑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죠. 그게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물론 가능하면 주소를 옮긴 다음에 매매하는 게 좋겠죠. 뭐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국세청이 보면 좀 괘씸할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딱 앞서가지고 살짝 바꿔버리면 또 그렇죠. 근데 어쨌든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다? 법적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나중에 이런 거 배우거든요. 자, 그럼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요. 왜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토지하고 주택이 있죠. 있으면 얘는요 5월 말 기준으로 다음 날에 공시하고 얘는요 4월 말 기준으로 결정을 해버려요.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미리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얘는 5월 말에 가서 결정하고 얘는 4월 말에 결정해서 그 다음 날에 공시하는데, 그러면 3월 1일에 취득했네요. 그죠? 그럼 얘는 언제적 시가표준을 적용한다고요? 3월 1일 현재 걸 적용하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토지를 쓰다 쳐봐요. 토지. 그러면 얘는 2019년 3월 1일에 적용할 토지의 시가 표준이 있다 없다? 없죠. 왜 없어? 아직 뭐가 안 됐어. 결정이 안 됐어요. 언제 하니까? 5월 말에 결정해가지고 그 다음날 공시하니까 3월 1일 현재는 내년도 거 3월 1일 현재는 뭐가 없어? 공시가격인 시가 표준이 없죠. 왜 없는지 아시겠죠? 왜? 아직 뭐가 안 됐다고? 날짜가 안 돼서 아직 결정을 못 했단 말이에요. 공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2019년도 건. 근데 나는 언제 걸 샀어? 3월 1일에 샀어. 근데 이걸 적용하긴 해야 돼. 근데 없잖아요. 그럼 언제 걸 적용한다? 그럼 작년 거지. 그런 경우는 직전 연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없으니까 2018년도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2019년 8월 1일에 취득했다. 그럼 얘 언제 거 적용해요? 2019년 8월 1일. 이때는 2019년 거 있죠. 있잖아. 왜? 그 전에 이미 공시됐잖아. 8월 1일에 취득하면. 근데 그러니까 얘가 취득세는요 3월 1일에 취득하면 그 해건 없기 때문에 직전 연도 걸 적용하는 거고, 이때 취득하면 이때는 이미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언제? 그 공시된 걸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래서 취득세 가면 그런 거 배워요. 뭐 시가표준액이 결정 공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나와요. 결정 공시가 안 됐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올해까지 결정을 못해서 공시가 안 돼 있다. 이런 케이스죠. 그때는 뭐라고 한다? 언제 걸 적용하니?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직전 연도 이렇게 나와요. 그게 나오는 이유가 뭐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시점 때문에. 근데 재산세는 그런 말이 나올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게 항상 6월 1일 기준이니까 6월 1일에는 이미 다 뭐가 돼 있어? 그해 거 결정 공시가 다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는 내년도 거 다 결정 공시 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년도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왜 그런다고요? 얘는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세목은 그 기준일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고, 여기다 이제 그거 배웠었죠? 예외적으로 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런 게 있었죠. 토건주 해가지고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오면 얘들이 나와야 되고, 얘네들이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된다. 뭐 그런 거 배웠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율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이제 부가징수까지 배운 거죠. 자, 이런 세금을 징수 방법이 뭐라겠어요? 징수 방법. 보통 징수, 신고납부, 재산세. 보통 징수죠. 그러면 얘는 보통 징수니까 뭐가 나온다는 거요? 고지서가 나온다 그랬죠? 고지서. 이때 고지서는 미리 보내야 된다 했죠?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발부해야 된다. 5일 전까지 보내야 됩니다. 미리 보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안 되고 5일 전까지 발부를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납기는 이렇게 돼 있죠? 토지는 몇 월 달이네요? 9월 달에. 그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기서 주택은 어떻게 낸다 했어요?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그죠? 반반이라 했죠. 반반, 그죠? 주택 2분의 1, 여기도 주택은 2분의 1씩 낸다. 두 번에 걸쳐 나눈다. 그래서 뭐가 있다 했어요? 얘네들이 일정 금액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걔가 얼마라고요? 20만 원 이하면 몇 월 달에? 7월 달에. 여러분 제가 말했죠. 20만 원이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 문제를 딱 인수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거 겁나게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들까? 아니면 참 이거야 여기까지 거. 아이고 이거 나왔네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겨 안 생겨 이런 거 많이 나온다 치면 2019년 20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라고 딱 그 지문 보면 보자마자 맞았다 틀렸다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게 그때 가서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건 지금이나 헷갈리지. 그 1년 내내 이 소리를 수십 번 하는데 그때가 헷갈리겠어요? 그죠? 그럼 이거 다 안 틀릴 것 같죠? 3분의 1은 틀립니다. 3분의 1. 올해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뭐라고 나올게요? 주택의 경우 20만 원 이하면 9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게 나왔어. 맞아, 틀려? 틀렸잖아. 이거를 틀린다니까. 그러니 답이 없는 거지. 미쳐버리는 거지. 세상에 이런 문제는 맞으라고 대놓고 얘기한 거 맞으라고 되는 거잖아. 여러분도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저런 거 틀린 사람도 있어. 야 참. 그리고 틀린 거야. 그리고 문제가 막 난이도가 엄청 높은 게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나올 때 내가 되게 많이 받고 그냥 이거는 아주 그냥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맞았어 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틀린다니까. 그리고 이거 틀리면 답이 없는 거지. 세상에 이거를. 그래서 개정상 아니에요? 원래 작년에 10만 원 했다 20만 원 바뀌어가지고 제가 막판에 프린트 나눠줬거든요. 개정상. 이거라도 꼭 읽어보라고. 근데 그것도 틀린 거야. 미쳐버린다. 저희. 올해도 개정상 있습니다. 일부 중간중간에. 그죠? 그러니까 개정상은 영순위인데 그걸 틀려버리니까 뭐 답이 없는 거지. 그래놓고 뭐 문제가 쉽네 어렵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뭐 175페이지에 쭉 돼 있는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그 지난 시간에 소액징수 면제까지 했나 보네. 소액징수. 그죠? 자, 소액은 얼마를 말한다? 2,000원 미만을 말한다. 해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소액징수 현재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000원이면 징수한다. 맞죠?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아예. 미만이면 징수 안 하니까 1999원까지는 징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얼마부터 걷는다?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 아예 외우셔야 돼요. 그거는 기존부터.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거기까지 했고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178페이지 거기 보면 이게 나와요. 지금 우리 재산세 배우고 있죠? 재산세, 그죠? 자, 이게 그러면 세금을 말하는데 이게 뭘 말하겠어요? 무슨 세금을 말해요? 재산세를, 그죠? 뭐 할 때? 부담, 낼 때 뭘 둔다는 거요? 한도를 둔다는 얘기네요. 아래로 위로? 위로. 상한선 그런 얘기예요. 상한선.
그죠? 위로 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뭔 얘기냐면 세금을 내는데 전년도 나온 세금보다 올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부담이 가니까 법으로 한도를 정해주고 그 한도 넘어가면 어떻게 해라? 여기까지만 내라라고 정해놓은 걸 뭐라 그래요? 세부담 상한이라 그래요. 이때 세부담 상한 비율이 기본이 100분의 150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전년도 낸 금액의 1.5배가 넘어가면 더 이상 내지 말고 여기까지만 내라라고 정해놓은 걸 뭐라고 한다? 세부담 상한이라 한다. 그런 얘기죠. 이런 케이스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책 보실 거 없어요? 책 백날 읽어봤자 읽을 필요 저는 책 안 읽어요. 거기는 왜? 읽을 필요 없거든요. 그 읽으면 뭐예요? 그 안 읽어도 다 하는데 그 읽으려 봐요. 막 장난 아니지 지금 178, 79. 전 책 안 읽어. 이 책 안 읽어요. 이거 하나도 안 읽어요. 읽을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 막 뭐 읽으면 뭐 할 거 그거. 거기 나중에 그 금액 나온 것만 간단하게 볼 거고 나머지는 안 읽을 거예요. 필요 없는 얘기예요.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 줄 치는데 목숨 걸지 마시라니까. 볼펜이나 가꾸질 마야 돼. 세 번씩 하나요. 필통 자체를 가꾸지 뭐 책만 들고 와야 돼. 책만 들고 그래야지 필기 하고 싶어도 못하지. 막 그럼 금단 현상이 일어나죠. 막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막 손 떨리고 손 떨리면 현상이 막 뭘 써야 되는데 그죠? 자, 이게 100만 원이잖아요. 그 나중에 이런 것도 별거 아닌데 그냥 예를 드는데 이 설명 안 드리니까 모른다니까 이것도. 이 150이란 뭔 얘기예요? 여기다가 1.5배를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얼마 나와? 150만 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150만 원이 뭐라는 겨? 2019년도에 내야 할 법정 최대 한도 금액이란 뜻이네요. 근데 얼마 나왔어? 200 나왔네요. 얼마만 내면 된다? 150만 원. 그럼 150만 원만 나와요, 실제로. 그럼 50만 원은 퉁치고 안 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거 유리한 거죠. 그죠? 왜?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한도를 두는 걸 말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이때 2020년도에 이때도 200이 나왔어요. 똑같이. 그죠? 그럼 이때 세부담 상한은 얼마 어떻게 구할까요? 이때 세부담 상한 어떻게 구해요? 2020년도 세부담 상한을 150에 1.5배를 해야죠. 200이 아니라. 왜? 내가 낸 돈이 150만 원이 전년도에 한도를 요만큼만 냈잖아요. 그럼 올해 낼 돈은 전년도 낸 금액 100분의 15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1.5배겠지. 그죠? 그럼 225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225만 원 나왔어? 얘는 200이에요. 얼마 내면 돼? 200만 원만 내면 돼. 200만 원만. 어떤 사람은 225만 원 낸대. 아니 나온 세금이 200인데 무슨 225를 내요. 25만 원 나를 주면 고맙다고 소리나 듣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오바됐을 때만, 그죠? 그 한도 금액을 넘어갔을 때만 거기까지만 내라는 얘기고 그 밑으로 나오면 나온 것만 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는 그러면 225만이 한도인데 나온 게 200이니까 이때 얼마만 내면 돼? 200만 원만 내는 거죠. 그 다음 년도도 200에 1.5배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세부담 상한이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은 예입니다. 자, 우리 세법은요 항상 기본이 주택이에요. 그 주택은 또 우리 서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제일 많이 주는 게 주택이고 규제도 되게 많이 하는 게 주택이에요. 왜? 서민 생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혜택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투기 목적으로 쓰게 되면 서민들의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뭐를 해? 과세를 중과세 같은 거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한 이유도 뭐겠어요? 주택 투기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걸 방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강화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주택자는 10% 할증하고 3주택은 20% 할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주택 얘기거든요. 그리고 비과세도 주가 되는 거 뭐야? 1세대, 1주택, 2년부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주택이 또 혜택을 줍니다. 이는 세부담 상한이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공시 가격이 3억 이하면 100불에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6억 초과는 1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그러니까 얘는 최대치가 얼마예요? 130%만 되는 거죠. 원래는 기본이 얼마인데 150인 1.5배인데 최대 1.3배만 내면 더 이상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액에 따라 틀리죠. 그럼 이걸 외우면 시험이 뭐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외웠는데 이렇게 되겠죠. 주택의 공시가격이 이렇게 나오죠. 3억인 경우 세부담 상한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뭘까요? 주택 공시 3억인 경우. 그렇죠?
이거 딱 보여 이상 이하 미만 초과해야 되죠. 그 외워가지고 이게 나오니까 이거 써놓고 이제 고르려고 했더니 어라 이런 3억이 2개나 있네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때 가서 그죠? 어떻게 들어가요? 105죠 105 100분의 105. 이게 아직도 애매할 수 있어요. 잘 저기 뭐 그러면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 돼 나중에. 지금 뭐 시간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이상 이하니까 뭐라 했어요? 숫자 뒤에 이하와 이상이 붙으면 요거를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미만 초과가 붙으면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초과가 붙었으면 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딱 3억이면 얼마야? 100분의 105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시험이 거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미리 준비를 하고 가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 이 학원 건축물이 딱 6억이면 학원 건축물이 딱 6억이면 세부담상은 얼마일까요? 학원 건축물이 딱 6억이면 딱 학원 건축물이 딱 6억이면 110 땡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6억 맞는데 6억 야 속으로 야 맞잖아 6억 110 6억 맞죠? 뭐라고요? 학원 건축물이 얼마라고요? 6억이면 얼마? 뭐라고요? 학원 뭐가요? 건축물이 그랬잖아요. 건축물이 그러면요 150이에요 150 건축물은 주택만 건축물은 아니고 주택만 예외라니까. 나머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야? 100분의 150이에요 무조건. 근데 이제 뻔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저는 학원 건축물의 공시가 6억이면 그럼 막 딱 6억 하는 순간 거기에 꽂히면 이 문제는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이미 틀렸는데 딱 6억이니까 가만히 있어봐 한순간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이거잖아. 이렇게 하면 모든 수험생이 그러거든요. 대부분은 틀려요. 6억이라고 해서 막 110 그래요. 그러다가 틀렸다고 하면 이거 주택이야 그러면 그래요. 뭔 얘기야? 알았어 이제 알았다는 얘기죠. 1월 달에 가면 또 뭐라 그래요? 또 110이라 그래요. 3월 달에 가면 또 110이라 그래요. 5월 달쯤 가야 이제 그중에 몇 명이 150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공통상이에요. 왜? 계속 금액이 꽂혀가지고. 그 문제 이렇게 되면 돼. 어렵게 될 거 없어 이런 거는. 틀리게 되려면 이렇게 되면 돼. 그냥 건축물의 공시가 6억인 경우 110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돼요. 그럼 뭐 낙예비 우수수 막 다 틀리는 거 막 그냥 막 6억 해가지고 6억이니까 가만히 6억이니까 110이니까 헷갈리네 이러고 있다. 이미 틀렸는데 여기가 헷갈린데 미쳐버리는 거지. 그쵸? 별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틀려보는 거예요. 틀려봐요. 자꾸 틀려봐야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원칙은 100분의 150인데 누구만 주택만 예외가 있다. 그게 그러면 딱 봤을 때 우리 교재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178페이지 7번 세부담 상한 1번 세부담 상한선 있죠. 거기에 중간에 숫자 나오잖아요. 100분의 150 그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 앞에 있는 잡설은 지들이 알아서 나와요.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리고 1, 2, 3번 있죠. 양가로 1, 2, 3번. 거기 3억 이하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그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지. 됐죠? 그럼 됩니다.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거기 막 복잡하게 나 있는데 그런 건 읽을 필요 없습니다. 뭐 거기 뭐 어떻게 계산하고 몇 분의 n분의 뭐 어쩌고 나오고 골치 아프죠. 그래서 나오면 이 숫자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세분상 100분의 150이다. 주택은 금액에 따라 예외가 있다. 거기까지만 가시면 돼요. 나머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81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와요? 물납이라는 게 나와요. 물납. 물납은 세금을 뭘로 낸다는 얘기야? 물건으로. 말 그대로 물건으로 내는 걸 물납 그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물건으로 세금을 낸다는 부동산으로 내는 건데 원래 현금으로 내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는데 무조건 네가 물납해라 그러진 않겠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왜? 일단 물건으로 하게 되면 하자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물건에 하자가 많은 걸 갖다가 물납할 수 있죠. 여러분 같으면 물납할 때 만약에 내가 상가 건물 3개를 가지고 있는데 A급, B급, C급을 가지고 있어. 그럼 뭘로 물납할 것 같아? 당연한 거 C급으로 하죠. 설마 그래도 얘들이 힘든데 저기 월세 잘 나오고 이거 진짜 빵빵한데 그죠? 위치도 좋고 A급으로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C급을 받아버리면 남양주시에서는 골치 아프죠. 왜? 하자가 있는 걸 받았으니까 그걸 관리하기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무조건 받진 않아요. 그래서 거부를 해요. 야 이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물납은 무조건 되는 게 뭘 해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요. 나 이걸로 물납할게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뭘 받아? 허가를 받아야지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재산세 20만 원 나왔는데 물납하겠대. 내가 10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참에 물납 한번 해볼까? 경험 삼아 해가지고 20만 원 나왔는데 10억짜리 물납을 하게 되면 만약에 받아준다 쳐봐요. 그럼 남양주시에서는 이제 제가 10억짜리 갖다 주고 뭐라 그래? 그쵸, 거실로 달라고.
잔돈 달라고. 잔돈 거슬러 달라고. 그럼 잔돈은 뭘로 줘야 돼? 잔돈으로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10억짜리 건물 받아가지고 20만 원 제하고 9억 9천 계산단에. 그죠? 그걸 현찰로 날 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물납이 아니라 팔아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일단 최소 기준은 물납하는 금액 기준이 하나 나와요. 금액은 얼마?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만 물납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초과. 그러면 딱 1,000 나오면 물납할 수 있다. 안 되죠. 말했죠? 초과니까 1,000만 원은 물납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1,000만 원 넣으면 뭐를 해? 물납을 신청을 해. 나 물납해도 되겠니? 자, 물납 신청. 우리가 하는 거네요. 날짜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하는 건 며칠 안에 하고 10일 안에 하고 걔네가 우리한테 보내고 통지하는 건 5일. 물납 신청은 우리가 하네요. 납부기한 몇 일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 10일 전.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얘들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뭘 해줘요? 통지해줘. 통지. 통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걔네가 우리한테 하는 거죠? 며칠 안에 해줘야 돼? 5일 안에. 날짜는 간단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짜. 그죠? 신청 10일, 5일. 그러면 얘가 통지하면 만약에 불허가 통지가 날 수도 있고 뭐가 날 수 있어요? 허가 통지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불허가 통지가 나면 다른 걸로 바꿔서 변경 신청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너 이거 말고 C급 말고 또 하나 있지? 그걸로 해봐. 그래서 다른 걸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신청. 자, 변경 신청은 며칠 안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도 누가 하는 거야? 우리가 바꿔서 신청하는 거죠? 며칠? 10일. 똑같아요. 별 얘기 없어요. 그죠? 이게 뭐 그런 얘기들이죠. 뭐 더 있어요, 내용이. 근데 날짜 이렇다. 개념만 보세요. 자, 작년, 올해 말고 2017년도 시험에 재산세 파트 물납이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단독으로.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러니까 뭐냐? 이거예요. 자, 만약에 물납을 했는데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고 금전으로만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OX. X죠. 왜? 다른 걸 뭐 할 수 있어? 변경 신청할 수 있는데 불허가 나면 다른 부동산 안 되고 금전으로만 무조건 내야 되는데 얘가 정답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기본 그 세법은 난이도를 굳이 따지면 요 정도 수준입니다. 평균 난이도가. 그럼 여러분이 지금 딱 들으실 때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도 바로 듣고 바로 보면 얘는 어렵다 그런 느낌 안 들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한 10문제 나와요. 최소한. 근데 그걸 못 맞추는 거예요. 그거를.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지금 들은 걸 알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유지가 돼야 되죠. 유지가. 근데 이걸 유지를 못 하는 거죠. 왜?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공부가 안 되는 거지 이 내용 자체가 막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못 푸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결국 기억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예요. 들을 때 이해되는 건 그 나온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한 번 듣고 지금 들었어. 그럼 언제 들어? 2달 후에 듣죠. 또 언제 들어? 2달 후에 듣죠. 왜? 수업 들을 때만 듣는 거야. 수업 들을 때만. 그나마 그날 또 빠졌어. 그럼 4개월만 한번 들어. 그러고 가니 이게 기억이 나냐고. 가물가물한 거죠.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더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예 생판 모르는 거면 그냥 마음 편하게 찍으면 되는데 얘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러면 안 찍어요. 막 계속 생각을 해. 조금만 생각하면 생각이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국 막 시간만 잡아먹다가 결국 찍어. 찍는데 시간까지 잡아먹어. 제일 안 좋은 거야. 제일 어설픈 게 제일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문제를 틀리는 거지. 진짜 막 얘가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맞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10개를 못 맞으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공부를 정말 안 한 거죠. 징그럽게 안 할 때는 10개를 못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81페이지 거기 물납 나오잖아요. 그래서 1번에 물납 대상자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야? 1,000만 원 초과하면 그 밑에 있는 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관할 구역에 있는 뭐만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물납한다는 얘기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친구가 헬기를 타다가 친한 친구가 자기가 신형 헬기 샀다고 여러분 줬어. 구형 헬기를 타라고 주면 탈 수 있어 없어? 헬기 못 타죠. 왜 못 타? 운전면허증 일종으로는 안 돼요. 대행면허도 안 되고 결정적으로 기름이 없어. 기름이. 그죠? 걔가 기름 앵꼬된 걸 줬어. 그래가지고 기름 넣으려고 한번 타보려고 혹시 시동 걸어보려고 2달치 월급 모아가지고 기름 넣었더니 눈금이 안 움직여. 그죠? 기름 비싸가지고 그죠? 그 시동도 못 걸어. 시동 프로펠러 몇 번 돈다니 휙 앵꼬돼. 그거 어떻게 탈 거야 그거? 그죠? 그럼 만약에 남양주시에 물납한다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직접 타가지고 어떻게 해서 5달치 월급 모아가지고 5개월치 모아가서 기름 넣어가지고 직접 배달로 남양시청에 갖다 줬어.
그 물납으로 가서 나 이걸로 물납할게 그랬더니 뭘로요? 내가 밖에다 갖다 놔서 매놨어. 나와봐. 그럼 보니까 헬기야. 바닥다 쳐봐. 남양주시 그 바닥 어떡할 거야? 시장에 타고 다녀? 욕 바가지로 먹죠. 또 시장이 뭐 헬기를 타고 다녀, 그죠? 또 면허증 넣고, 그죠? 안 되는 거죠. 그죠? 뭐만 돼? 부동산만 돼요, 부동산. 어디 있는 거? 관할구역.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말고, 그죠? 구리에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구리시에. 그 구리시 부동산을 가지고 남양주시에다 물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안 돼요. 자 보세요. 만약에 타 동네 거, 남의 동네 거도 된다 그러면 구리는 그나마 옆 동네니까 괜찮아요. 어디 막 저기 제주도나 막 그죠? 막 부산 이런 데 있어. 그럼 그 부동산 물납 받으면 그게 남양주시 거잖아요. 그죠? 관리해야 되죠. 관리. 어떻게 할 거야? 시청 공무원이 맨날 거기다 가서 상주해? 아니죠. 관리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거만 받아? 우리 동네 것만 받아요. 우리 동네 거. 우리 동네 것만 받는 거야. 어디 거?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안에 있는 부동산만 되고 구리시다 물납하려면 구리시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하다. 그죠? 그게 관할구역입니다. 과거에 뭐 그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지문이 뭐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뭐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이거는 뭐 근데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되는 얘기죠. 기본은 1,000만 원 초과 관할구역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날짜 같은 거 나오는데 그건 보지 마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그죠? 보시면 되고. 자, 그냥 물납의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되겠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뭐 있어요? 분납이 나와요. 분납. 그죠? 182페이지 2번에 분납 나오죠? 자, 분납은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거라겠어요? 나눠서 내는 거다. 얘도 마찬가지죠. 일정 기준이 있어요. 금액. 이 얼마냐면 500만 원 초과. 분납은 500 초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재산세 분납을 한번 해보고 죽어야 세상에 왔다 가는 흔적이라 남길 텐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500만 원 초과인데 재산세 500이 문제가 아니라 현금 500도 없네. 그게 문제네. 그죠? 남자들이 직장이 뭐 이렇게 하면서 비상금으로 500 있는 게 쉽지 않죠. 500 모으는 게. 그죠? 뭐 보너스를 막 탄다든가 몰래. 그죠? 갑자기 나왔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그죠? 근데 와이프가 같은 직장 다녔어요. 그럼 뭐 뻔하죠. 다 알죠.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마누라하고 이렇게 살면서 뭔가 이게 경제적 활동이 동선이 겹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걸 다 알고 있잖아. 그게 안 좋은 거지. 우리도 강의를 오래 하니까 와이프가 월급 받으니까 대충 알아요. 이때 때문에 특강하고 이때 뭐하고 이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알거든요. 그럼 그게 오픈돼 있으니까 되게 불편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와이프가 다 아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민계공 쌤들이 비자금 많잖아요. 민계공이. 그죠? 민계공 비자금 많아요. 왜냐면 특강을 많이 듣거든요. 특강 때 비자금이 생기는데 거기 100명 들으면 세법은 40명 듣거든요. 그럼 거기 100명이니까 30명 까고 70명만 입금하면 되잖아요. 우리 40명이니까 10명 까면 티가 확 나요. 그죠? 30명 했다면 티가 확 나잖아요. 10명 줄여도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되죠. 비싼 못 묻어. 그러니까 못 묻죠. 민계공 쌤이 부러운 건 딱 그거 하나예요. 저기 비자금 형성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된다. 그 차이죠. 제가 특강할 때 막 많이 좀 들어달라고 그래요. 한 명 더 들을 때마다 내 비상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려 얼마야? 안 되죠. 500초가 언젠간 되겠죠? 여러분 500만 원 재산세 내려면 재산이 얼마나 많이 상상이 안 가죠. 그렇죠? 그냥 생각하면 진짜 집에 가서 내가 여기 아파트 하나 갖고 있어. 만약에 전 재산이 아파트 하나야. 그럼 재산세를 얼마나 내나 살봐. 1년 얼마네? 한 20만 원 낸다 쳐봐. 그럼 500 내려면 그 몇 채 있어야 돼? 25채가 있어요. 25, 그때 지금 아파트가 25개가 있어야 500이야. 그럼 물납 못해. 왜? 분납 못해. 왜? 딱 500이잖아. 500초가 돼. 500초가 돼. 그러면 26채 정도 있어야 520만 원 나오네. 그죠? 그러면 20만 원 분납할 수 있어. 20만 원. 500원 먼저 내고. 그죠? 이게 장난 아닌 거죠. 금액이. 그죠? 얘는 그래서 분납은 500만 원 초과되고 기간은 기한 지나고 2달 안에 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내. 납부 기한 지나고 2개월 이내 나눠서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얼마 초과라고요? 500만 원이 초과되었을 때. 얘는 물납하고 다른 게 뭐냐면 물납은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분납은 허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그냥 뭐만 하면 된다.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청. 물납 기간 내 여러분 신청만 하시잖아요. 만약에 토지분 재산세 9월 달에 되잖아요. 그럼 9월 30일까지 남양시청에 가가지고 고지서 툭 던져주고 나 분납할게. 그럼 무조건 받아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얘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시험은 주로 이제 나오면 500만 원 초과 2개월 기본이고, 사실은 여기서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니,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건 원래 뭐 1월 달에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잃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제가 기초 강의할 때 너무 많이 하면 처음에 하면 헷갈리고 힘들까봐 중간중간 빼고 갔더니 그게 별로 도움 안 돼요. 어차피 이렇게 들으나 제가 강의를 쉽게 하는 뭐 어차피 모르더라고. 어렵게 느끼는 건 똑같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번이라 더 듣고 잃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해보겠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얘가 법적으로 얼마를 내가 분납할 수 있냐,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세금이 1,0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냐면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초과하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 뜻, 그러니까 이게 딱 끝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얘가 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분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그죠? 분납을 신청했어요. 그럼 분납은 기한 지나고 2개월 이내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9월 30일이니까 2개월이니까 11월 요때까지 했는데, 이 말은 그러면 요때 일부 내고 일부는 이때 낼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 뜻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 금액 있죠? 요 금액은 요 1번과 2번 중에 언제 낼 수 있는 금액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며요. 그럼 500 초과되는 금액, 그 초과되는 금액을 1번에 낸다는 거예요, 2번에 내는 거라. 2번.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때 낼 수 있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말합니다. 네가 일부는 언제 내고 요 기한 내 내고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는 이 금액이란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900이 나왔잖아요. 재산세가 분납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낼 수 있는 최대치는 얼마라는 거? 900일 때는 400이란 얘기죠. 그죠? 왜? 1,000만 원 이하니까 500 초과 금액인 4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그러면 얘가 400이 최대치니까 기한 내 얼마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 500은 내야 되는 거야. 500은. 그죠? 그러니까 얘가 500을 내고 나머지 400을 2개월에 낼 수 있다, 그런 뜻이네요. 자, 그럼 얘는 그네요. 900인데 300, 600 먼저 내고 300을 나중에 분납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왜? 최대치가 400이니까 돈 더 내는 거 좋아하죠, 걔들이. 그죠? 얘는 될까 안 될까? 얘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900일 때는 최대 금액이 500 초과 금액이 얼마까지만 된다고요? 400만 원까지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치니까 이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490 내고 410을 분납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죠.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식의 문제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양도세에서 나오고 재산세도 나왔어요. 얼마일 때는 최대 얼마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만약에 1,500이면 최대 분납 금액 얼마일까요? 750이죠. 그죠? 왜? 1,500은 1,000만 원 초과니까 최대치가 얼마라고요? 100분의 50 이하니까 딱 얼마? 반절까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분납은, 최대 분납 금액은 그 금액의 반절까지만 되는 거예요. 딱 1,000이면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잖아요. 딱 1,000이면. 그 얼마 분납할 수 있어? 500 초과 금액인 500만 원 분납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몇 프로야? 50%인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분납이란 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왜? 원래는 돈을 어떻게 내야 돼? 일시불로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나눠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돈을 나눠서 내게 하는데 이 기한에 내는 돈과 이때 되는 돈이 있는데 이걸 더 크게 하진 않겠죠. 그잖아요. 상식적으로 1,000만 원인데 야, 이번에 400 내고 600은 나중에 내, 이런 식으로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최대치가 얼마나? 반까지만 해줘. 반. 그러니까 결국 얘도 50%고 얘는 대놓고 50% 이하니까 결국 이때 낼 수 있는 금액은 그 전체 납부세액의 딱 얼마까지가 최대치다? 50%까지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분납 그럽니다. 이 내용상으로. 그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기본으로 하고 요 내용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뒤에가 또 들으면 또 헷갈려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러죠. 괜찮아요? 듣고 잃어버리면 된다 했죠? 자, 그런 얘기들이 거기 182페이지 분납에 나와 있습니다.
양거로 1번의 분할납부 대상자 분납기간에서 500초가 기간은 그 다음 줄에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리고 분납 세액 기준에 박스에 있죠.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일 때 이하일 때는 500초가 초과면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숫자에 너무 인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초장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 듣고 막 외우고 되게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말했죠. 지금 뭐 외우고 그런 거 아니라고. 숫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욕심부려가지고 그래 내용 그런데 그러면 막 속으로 그러니까 분납이 500만 원 총 2개월이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이 얼마나 했지? 이러면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럼 짜증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는데 금방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얼마나 열받아. 어제 들은 것도 아니고 1시간 전 것도 아니고 방금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럼 짜증이 얼마나 나요? 스트레스 받지. 그러면 초상타다는 거 뮤자를 잘못 썼나요? 가면서 뭐 해가지고 막 초상타다죠? 그죠? 원래 잘 안 되면 그죠? 그런 거지. 그럼 안 된다니까. 청명탕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돼 이러고 있다. 한약방 가면 청명탕 팔아요 실제로. 그죠? 그 머리 맑아지라고 파는 한약 있어요. 그거 줘먹고 막 그런다니까.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제 아는 형님이 저보다 5살이가 많았는데 어느 날 그 형님이 맨날 뭘 먹는 거예요. 어느 날 또. 그래서 형님 뭐 이렇게 체력 달리세요? 우리 보약을 드세요. 그랬더니 보약 아니라는 거예요. 보약이구만요. 그때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이 청명탕이래. 그게 막 본인이 공부하다 한계를 느끼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막 그 먹으면서 갑자기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그걸 몰래 저먹은 거예요. 와이프 몰래. 그 사모님 형수님 몰래. 저보다 걸렸어요. 걸리니까 와이프가 뭐라 했겠어. 무슨 고시 공부하냐고 무슨 카이고 유세났다고 이러면서 그걸 청명탕 저먹. 근데 그때 당시 딸내미가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막 와이프 형수님이 엄청 말한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딸을 줘야지 무슨 큰일 난다고 무슨 고시 사법고시 공부하냐 이러면서 막 얼마나 구박한다고 열받아 죽는 줄 알았대요. 아니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그거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먹었다고 어찌나 구박하든지 승질 한이 맺힌 거라 그러면서 이게 한이 맺힌 거라 그러면서 너 달라고도 하지 말아야 그랬다고.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 형분이. 그죠? 근데 그분이 떨어지셨어요. 이게 왜 떨어지냐면 붙었어요. 발표 났을 그러니까 우리 가다반 했을 때는 붙어가지고 중간에 그 양반이 합격자 발표 나기 전에 뭘 인수했어. 부동산 누가 기준 하던 거 피주고 인수했어. 위치가 좋은 데를. 그래서 인수해가 이제 자격증 나오면 이제 걸라고 딱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 어떻게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형수님이 붙어가지고 오픈을 하는 거잖아요. 오픈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떨어지셔가지고 붙었다고 거짓말하고 그 우리 같이 공부했던 저 사람 거 합격장 걸고 일단 오픈했어요. 개업을 했어. 그리고 학원을 몰래 다닌 거야 1년을. 왜 이제 맨날 출근하잖아요.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형수님은 계속 이 사람 일하는 줄 알아. 형님 일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죽겠는 거야. 자기 일도 해야지. 돈도 벌어다 줘야 되잖아.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생으로 1년 공부했다니까. 생으로. 그래서 결국 따셨죠. 1년 하고 나서. 그죠. 딱 점에서 틀려가지고. 그죠. 골 때리는 거죠. 근데 그때 청명탕은 그 양반 생각나네. 그죠. 지금 잘하고 계신가 모르겠네. 그죠. 집은 괜찮게 살아요. 막 식당도 잘 되고 막 그러거든요. 사모님 식당에가 돈은 걱정이 없는 양반이야. 근데 자기가 다른 걸 뭐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와서 그거 하긴 한 건데 우여곡절이 많았죠. 이 청명탕 때문에. 그죠. 그렇다고 또 가서 알아보지 말고 청명탕. 다 돼. 괜찮아. 그거 안 먹어도 돼요. 그죠? 괜히 그거 먹으면 더 불안한 거야. 왜? 먹었는데 효과가 없으면 어떡할 거야.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그것까지 먹었는데 계속 똑같아. 그러면 야 난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죠? 먹지 마세요. 그죠? 다 되는 공부야. 그죠? 오른쪽 9번에 부가세 나오죠? 자, 얘는 부가세 뭐가 붙는다 했죠?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이 지방교육세 20%를 내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 납부세액에 보면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을 그 세액으로 한다 해서 지방교육세 20% 그죠? 돼 있죠? 변기세 불 거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세 정리했고 쉬었다가 국세 파트를 가보겠습니다. 그죠?